알겠습니다. 민주당 얘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네. 2기 지도부가 들어섰습니다. 앞에 김현정 의원 모시고도 좀 말씀을 좀 쭉 들었었는데요. 어제 현장에 다녀오셨습니까? 갔다 왔습니다. 분위기 어땠어요? 무슨 저 아이돌 콘서트장 같더라고요. 아이돌? 누구? 아이돌. 이재명 대표가 아이돌이에요? 아니 뭐 그건 아니고 어쨌든 그 예전에 이제 전당대회 하면 좀 딱딱했어요, 되게. 네. 딱딱하고 그랬는데 그 앞에 막 굿즈 파는데 막 사람들 줄 서 있고 오. 물론 그 밖에 있으니까 더워가지고 네. 좀 그랬지만 예. 벤치도 많이 만들어 놓고 사람들 뭐 이렇게 참여할 수 있는 데도 있었고 예전에는 이제 대의원들만 들어갔어요. 네. 15,000명. 우리 민주당이 항상 그 체조경기장에서 20년째 맞아요. 하는 이유가 딱 대의원 15,000. 숫자에 맞춘 거예요. 네, 근데 네. 이번에는 이제 네. 대의원들 하지 않고 미리 신청한 사람들 5,000명하고 대의원들이 이렇게 들어가게 했는데 꽉 찼고 네. 그래서 되게 뭐 분위기 괜찮았던 것 같아요. 모자라가지고 옆에까지 옆에까지 들어 있고 예, 예. 그리고 또 더웠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밖에 있으면 더우니까 네. 다들 이제 안에 들어가서. 네, 그렇죠. 들어가서 뭐 하여튼 축제처럼 즐긴 것 같아요. 네. 방금 속보가 나왔습니다. 이재명 대표 인선이 발표가 되고 있는데요. 사무총장의 김윤덕 의원 그리고 정책위 의장은 과연 유임할 거냐 말 거냐 말도 많고 뭐 그랬는데 진성준 의원이 유임이 됐습니다. 그리고 전략기획위원장에는 천준호 전 비서실장이죠. 승진했습니다. 전략기획위원장의 천준호 의원 재선이죠. 네. 됐습니다. 사무총장 김윤덕, 정책위 의장 진성준, 전략기획위원장 천준호 이렇게 세 분의 인사가 나왔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지명직 최고위원 왜 발표를 안 하죠? 좀 천천히 하겠죠. 그래요? 김민덕 사무총장이 유임한 거예요. 네, 유임. 네, 어제 네. 사실은 잠깐 뵀는데 네. 어제 제가 좀 이렇게 막 그 굿즈 네. 만들고 이런 거 사무총장 역할이잖아요. 예. 안에 그 만드는 것도 예. 잘하셨습니다. 예. 그랬더니 예. 잘 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그 전에도 보니까 이 전당대회를 잘 무사히 치러서 네. 유임을 원한다는 얘기가 좀 있었거든요.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진성준 정책위장 같은 경우는 이제 금투세하고 지금 종부세 때문에 네. 혹시 지금 그 전에 한동훈 네, 대표처럼 네, 이거 경질을 하면 이거 네. 입을 막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토론해보자. 뭐 정책위장은 뭐 반대할 수 있고 대표 생각이지만 어쨌든 네. 당내에서 논의를 해보자는 것 같고 예. 뭐 전략위원장에 천준호 비서실장 했었으니까 그런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일각에서 이제 김경수 전 지사 최고위원 나오는데 제가 보기에는 뭐 제안하지도 않을 것 같고 받지도 않을 것 최고? 같아요. 네, 왜 아니 그러냐면 그 장경태 의원이 제안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네. 생각이신 것 같고 왜냐면 네. 이제 최고위원 된다는 건 이제 정치를 재개하겠다는 뜻이잖아요. 네. 근데 지금 돌아오지도 않았고 네. 정치를 재개하겠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인데 그렇게 내는 것도 그렇고 본인이 또 당에서 할 거 다 했고 도지사까지 했었고 네. 다음에 뭐 대선 나가냐 마냐 아니면 뭐 도지사 나가냐 마냐 정도 고민할 텐데 지명직 최고는 아시겠지만 약간 정치 신인들이 정치에 입문하거나 아니면 예를 들어서 뭐 대구라든지 아니면 충청도라든지 지역 배려 아니면 여성 배려 네. 장애인 배려 차원에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김경주 지사 하기에는 좀 급도 안 맞고 네. 제가 보기에는 지명직 최고 누가 될까요? 현근택? 저는 마음으로는 우리 현 변호사님을 밀고 싶지만 네. 아마 제 생각에는 이번에 민영배 후보가 아쉽게도 네. 좀 최고위원 안에 못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민주당이 호남이 갖고 있는 상징성을 좀 고려할 때 지금 다 수도권이죠. 다 수도권입니다. 다 수도권이에요. 싹다 다. 이것도 굉장히 좀 이례적으로 네, 네. 이제 구성이 된 건데 저는 네. 김영직 최고위원 정도는 호남 배려 몫으로 좀 들어갈 걸로 좀 예상을 합니다. 호남 배려 몫으로. 그러면은 지역 배려로 뭐 대구 경북이나 뭐 PK 지역이나 이런 것도 필요한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지역 배려도 예전에 이제 호남 쪽도 있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다 수도권 되다 보니까 네. 호남 그러니까 특히 광주는 한 분 빼고 민영배 의원 빼고 다 초선이거든요. 네. 그다음 전남에는 그래도 좀 이제 자선들이 있는데 근데 예. 이제 호남에 우리 당이 뿌리라고 하면서도 이게 좀 맞나 호남 정치 실종 아니냐는 얘기들이 이제 호남 지역 분들 통해서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근데 사실은 그 전에는 대부분 지금 네 번째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 전에 송갑성 뭐 그 전에도 나온 네. 분들이 그런데 보면은 지역 배려라는 건 그래도 좀 이제 열세인 지역, 네. 대구 경북이라든지 네. 강원도라든지 뭐 그다음에 약간 충청도라든지 전략적으로 네. 이렇게 됐었는데 사실은 호남을 전략적으로 배려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왜 그러냐면 최고위원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뭐 지방선거를 나가든지 국회의원 나가든지 좀 이름을 알렸어야 되는데 네. 호남에서는 그런 정도는 아니거든요. 자기가 최고위원을 안 하더라도 네. 경선을 통해서 이기면 뭐 의원을 달거나 네. 지자체를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호남 이게 좀 조심스럽긴 한데 호남 배려할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닌데 네. 그래도 약간 전략적으로 배려한다 그러면 예. 약간 열세 지역을 배려하는 게 예. 맞다라고 봐요. 그 정치부 출입
정치부 정당 출입 기자들 사이에서는 민영배 의원이 이번에 최고위원 발판 삼아서 다음 지방선거에서 광주시장 그렇죠. 출마한다라는 설이 굉장히 유력했는데 어쨌든 이번에 최고위원에 들어가는 것은 실패를 했기 때문에 이후에 정치 행보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보면 전부 싹 다 김민석, 전현희, 한준호, 김병주, 이현주 서울 경기 지역 정치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완벽히 수도권 체제가 이재명 대표가 이제 인천이 지역구니까 사실은 이제 수도권 정당으로서의 면모가 이게 확실해졌다. 그리고 원내대표도 인천이니까 사실 원내대표도 지도부는 거의 다 전원 수도권이라고 수도권으로 봐야죠. 봐도 무방하겠죠, 예. 사실은. 근데 그에 비하면 국민의힘은 영남. 영남의 포션이 여전히 있으니까 영남 지역당. 그리고 여기는 수도권. 그다음에 이제 PK 지역이라든가 뭐 이런 호남 지역이 지역, 있는데 예. 호남 지역, 그다음에 뭐 약하죠. 지역별. 그리고 이번에는 또 여성이 두 분이 자력으로 네. 들어가셨어요. 전현희, 이현주 두 의원을 좀 분석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자, 2기 지도부가 무슨 역할을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근데 저는 사실 이번에 굉장히 특기할 만한 거는 이제 호남 출신이 빠지면서까지도 수도권 중심으로 재편이 됐다라는 게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면 앞으로 이제 지방선거나 대선을 앞두고 결국 수도권 싸움으로 최종으로는 귀결이 되는데 네. 거기서 이제 민주당이 상당히 더 우위에 위치에 서는 그런 인선이 다 된 것이고요. 네. 결국에는 이번에 정봉주 후보가 6위로 떨어진 거 이거는 뭐 굉장히 좀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질 만큼 어제 보도 다들 막 그 정봉주 탈락이 다 그냥 다 덮었어요. 덮었어요. 그냥. 예, 네. 그 정도였고 그리고 이제 전현희 후보가 2등으로 급부상한 부분 네, 여기 이제 네. 아마 굉장히 좀 특기할 만했던 포인트 같은데 저는 결과적으로 이제 2기 지도부의 과제는 좀 전 무겁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그 동안에는 스타 플레이어로서 좀 개인기로 돌파를 해왔다라면은 이제 2기부터는 뭔가 좀 감독 내지는 구단주의 위치에서 뭔가 좀 당을 좀 집합체적으로 좀 끌고 가야 될 책임이 일단 하나가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지금 윤석열 정부와의 관계에 있어서 탄핵이나 특검이나 국정조사 같은 정권을 견제하는 측면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수권 대한 세력으로서 인정을 받기 위해서 민생을 통한 어떤 협치나 이런 타협의 국면이 있는 거거든요. 이 두 가지를 어떤 우선순위 속에서 절묘한 조화를 가지고 이 지금 민주당의 거대 의석을 이끌어 갈 것이냐 네. 여기에 대한 굉장한 좀 시험대에 올라왔다.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잘 해내면은 당연히 차기 대선에서는 매우 유리한 위치를 가는 것이고 만약에 여기서 좀 삐그덕거리는 모습이 나온다고 한다면은 이것도 굉장한 그 국민들이 좀 효능감 차원에서는 좀 더 문제 제기를 더 크게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좀 생겨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우리 네. 신인규 변호사님이 민주당 얘기는 저보다 더 잘해가지고 제가 할 필요 없는 것 같은데 네. 조금 추가하면 네. 사실은 이 정봉주 후보가 떨어지긴 했지만 우리 당의 이 전당대회 흥행을 굉장히 이끌었다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 지금 전당대회 초기만 해도 관심이 없다. 당대표 정해져 있고 최고위원도 네, 뭐 다 네. 정해진 거 아니냐라고 해서 관심이 없었는데 네. 어제 최종적인 투표율을 보니까 당원은 한 42%, 그다음에 대의원은 75%. 네. 그러니까 당원 투표율이 40%가 넘었어요. 우리가 처음에 뭐 20대 중반이다 막 이러면서 왜 이렇게 관심 없냐 이랬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정봉주 후보로 영란해서 이 사람을 떨어뜨려야 된다, 딴 사람 붙여야 된다 엄청나게 논란이 되면서 40% 올린 거예요. 네. 그리고 우연인지 모르겠지만 오늘 네. 아침 그 리얼미터 조사를 보니까 정당 지지율이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어요. 국민의힘 많이 민주당. 떨어지고 예. 격차가 보니까 10% 이상 격차가 네, 났더라고요. 예. 그게 결국은 컨벤션 효과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한동훈 전당대회 컨벤션 효과가 이제 사라진 거고 네. 민주당은 어찌 보면 이제 컨벤션 효과가 나타난 거죠. 그렇죠. 물론 그게 긍정이든 부정이든 간에 네. 어쨌든 관심을 끌었다는 면에서 정봉주 후보의 그래도 역할은 있었다라고 봅니다.